3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얘 아이의 사회가 조금 넓어집니다. 36개월이 되면서 뇌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면서 이 아이가 뭘 겪냐면 그 전까진 자아라는 게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라는 이 분리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36개월이 지나면서 아, 엄마하고 나는 다른 존재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하고 타인을 드디어 자각할 때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36개월이 딱 되면 어떤 것들이 벌어지면 자아가 생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36개월 이전에 아이들은 엄마 침대 밑에 괴물 있어요 막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방에 도깨비 있어요 막 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현실과 상상도 구분하지 못하고 꿈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나하고 구분하지도 못하고 책에서 뭐 어디서 그림에서 본 거하고 실제로 구분을 아예 못해요. 나하고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괴물이 왔어요, 도깨비가 왔어요, 밑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유령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36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자아가 생기면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할 수 있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영유아 보육원 같은데 애들 보냈을 때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멍들어가지고 이거 왜 멍들었어? 선생님이 때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때렸어. 그러고 해서 선생님한테 달려가면 선생님하고 싸운 적이 아마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암시에 되게 취약해요. 얼마나 암시에 취약하냐면 너 선생님이 때렸어? 그러면 안 때렸다고 할지라도 너 선생님 때렸어? 라고 질문 때문에 때렸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뭘 먼저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얘가 대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날 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유치원에 보육원에 갔더니 선생님은 멍이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때문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가끔 엄마 아빠가 혹시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선생님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네 때렸어요. 그러면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부모님들이 아이가 그런 상태인 것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네가 꿈 꿨구나 라고 해서 꿈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네가 뭐 만화 봐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현실과 그 상상을 구분을 시켜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남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씩 익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려줘야 되고, 엄마하고 나하고 동일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차츰차츰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4살 때부터 애가 뭘 관심이 있어야 돼? 뽀로로도 관심이 있어지고, 그리고 기차 관심 있고 한참. 그리고 이때부터 성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좋아하는 게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요. 성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별이 학습에 의한 거냐 생물학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습이 반 생물학적인 건 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한정적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감정이 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남자아이는 이성이 좀 더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우는 방식하고 여자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4살 때부터 여자아이는요, 예쁜 공주 찾고요, 막 핀 이렇게 찾고요, 역할놀이에 막 몰입이 돼 있어요. 남자아이는 막 칼 들고 막 이래요. 아빠가 칼을 쥐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가면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꼭 칼을 좋아해요. 친구를 만나서 남자한테 칼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산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사요. 이건 개인의 취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갖고 가면 여자아이들은 이 4살 때부터는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느냐. 여자아이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아들도 똑같지만 아들은 명확하게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 부하 직원 데리고 있을 때 여자애들은 설명 많이 해줘야 되죠. 저도 여자 부하 직원은요 설명 많이 해줍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명령만 내려요. 왜?
남자애들은요 명령만 내려도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여자애들은요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안 해요. 지가 충분히 납득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이 특성이 4살 때부터 보여진다는 거예요. 4살 때 드디어 얘가 관심을 갖는 게 돌려가면서 있어요. 막 티라노사우루스, 우주 막 이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갖다 주되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는 뭘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이때의 경험은 생존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해서 이 생활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면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습관이에요. 여기에는 드디어 사회생활 혹은 자기의 관심사에 대한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랑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도 중요하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2가지는 꼭 얘기해요. 장난감 갖고 노는 거 다 중요하고요. 한 가지는 책, 독서, 책 읽게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독서 습관. 왜 제가 독서 습관을 얘기하냐면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이해력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이해력을 만들어주는 뿌리가 뭐냐면 4세부터 7세까지는 애들이 책에 흥미를 가지는 시기예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책에 흥미를 가집니다.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지냐면 이 책이라는 물건 자체에 흥미를 가져요. 우리가 흔히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이 영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 있죠.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보고, 읽고, 쓰고, 말하고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으로 보는 거는 어떤 능력만 높아지느냐? 시각 능력으로 인한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 능력만 발달을 해요. 이건 절대 책 읽기가 아닙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건 절대 책 읽기가 아니에요. 얘들이 흥미를 느끼는 건 책이 아니라 책 실물 있죠. 종이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종이에 글자도 그려져 있고 요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럼 책을 안 읽는 애들도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읽어줘. 왜? 책에 글자가 쓰여있고 이게 말로써 변환이 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변환이 되는데 말을 해주면 머릿속에서 또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는 4살 때는 어떤 책에 익숙해져야 돼요? 만화책. 만화 그림이 많은 거에서부터 점점 그림이 적은 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꾸 전집에 욕심을 내는데 전집에 욕심을 내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불필요하게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욕심 때문에 많이 팔리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는 책에 대해서 하는데 이때 한글도 관심이 많고요. 한자도 관심이 많고요. 영어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관심이 많은 시기예요. 놀이니까 재미있어서 그냥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게 뇌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좌뇌로 책을 읽고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뭘 하죠? 상상을 해요. 그쵸? 상상을 하면 우뇌를 사용을 하죠. 좌뇌 우뇌가 같이 사용이 되면서 이 뇌가 굉장히 고루고루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책을 많이 읽었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해력이 굉장히 좋고요.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4세에서부터 7세가 그렇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을 읽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앉아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4살에서부터 7살까지 앉아있는 걸 처음엔 1분, 2분, 3분, 5분, 10분, 20분이 늘어져야 8살 때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그 훈련을 받았는지를 보면 초등학교 때 얘가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보면 초등학교에 딱 가면 여기 유치원에서 온 아이, 여기 유치원에서 온 아이가 좀 다른데 여기 유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앉아서 책 읽기를 많이 해준 유치원이고요. 여기는 그냥 뛰어다니게 해준 유치원이에요. 얘네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유치원에서 왔는지를 알게 돼요. 왜?
좀 더 앉아있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학교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찾아온답니다. 왜 우리 애도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 좀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키워놓고 와가지고 공부는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야 8살 때도 앉아있고 9살 때도 앉아있고 10살 때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를 잘할까요? 원래 모든 학습 능력이라는 게 운동 능력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원래.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 능력 좋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 세포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운동 세포하고요 지식세포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퇴화가 돼요. 그러면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게 덜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초중고등학교 때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체육 시간 없애는 거. 예체능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 쌓여야 안 쌓여요? 여기 계신 분들 8시간 수업 들어보셨어요? 저는 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하루 12시간씩 앉아서 수업을 듣거든요. 저는 12시간씩 앉아있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책을 쓰려고 카페를 가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여기 강의를 안 했으면 8시부터 밤 10시까지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일을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집중력도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3시간 힘들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때부터 그 훈련을 차츰차츰 해주시되 뭐하고 같이 해줘야 되냐? 운동하고 같이 해줘야 되고요. 요걸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익숙하긴 해도.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줄 수밖에 없느냐?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이 예체능은 뭐냐면 아이의 정서 능력을 계속해서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청소년기라고 할지라도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부는 잘할지라도 자기의 정서과 능력이 이 중간에 끊겨버리면 얘는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노는 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시기에 바깥에 나가서 놀게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안에서 4살부터 7살, 많게는 9살까지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고 여기서 흥미를 느꼈었던 게 있어서 그 부위가 발달을 한 애들은 나중에 직업을 찾더라도 이때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뇌의 구조 안에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런 맥락 없이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요. 세상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TV를 켜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TV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모습을 저는 더 많이 보고 자랐고요. 그리고 4살 때부터 이 시기에 걸쳐서 집안에 책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살, 6살, 7살 때 제가 책에 흥미를 느낄 때 아버지는 항상 더 재미있는 책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이거 마술이야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이런 게임 있죠. 이런 게임 그리고 뭐 색종이에서 이거 다 더하면 뭐야 이런 게임 뭐 레크레이션이나 마술처럼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저는 7살 이전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성인이 돼서 이거 레크레이션이야 이거 재미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 어렸을 때 배웠던 건데 이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흥미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책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읽어주시거나 같이 내가 책을 읽을 때 옆에 같이 책을 읽어주시거나 내가 이거를 다 읽고 흥미 있어 하면 그 비슷한 류의 책들을 또 갖고 와주시고 같이 도서관에 가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조카 때문에 알았어요. 저희 우리 조카가
오빠가 지금 우리 그 조카가 몇 살이냐면 9살입니다. 지금 현재 9살이에요. 근데 아버지 옆집에 살기 시작한 게 4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우리 가자. 그러면서 주말마다 아버지가 항상 주말의 스케줄은 아버지와 우리 4살짜리 애랑 항상 도서관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나오는데 갈 때마다 와플 같은 막 이런 과자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사주면 올케가 싫어해요. 아무거나 먹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도 지가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내가 사주는 그 흥미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조카는요, 매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여서 얘가 9살인데 얘는 숙제 먼저 끝내고 뭔가를 하고 지가 할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요. 선을 지키고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아이가 컸어요. 왜냐면 저희 그 새언니가 그 뭐죠?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를 하든지 발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책이나 이런 것들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이 책에 익숙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거에도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큰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고 같이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하면, 여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글을 쓰는 걸 배운 적이 없지만 책을 그렇게 내고 글을 쓰는 게 직업이 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운동선수 밑에는 누가 운동선수 나오죠? 왜 그래요? 부모가 맨날 데리고 나가서 축구하니까 그래요.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요. 모든 학습은요, 부모랑 얼마나 자주 했느냐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놓고 자기 스스로 그게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는 되게 나쁜 거예요. 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랑 같이 하지 않은 것들은요,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은 재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말마다 애들하고 뭘 해주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의 나중에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